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한 여고생. 늘 다니던 하굣길이었지만 어쩐지 무서운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여학생을 뒤쫓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마을을 뒤덮은 공포의 비명소리. 연일 희한한 범행이 잇따르자 마을 주민들이 화가 나 향한 곳은 한 슈퍼마켓이었습니다. 다 알고 왔어. 아유, 왜 그러셨어요? 화부터 내지 말고 영문이나 좀 알자고요. 아니, 남의 영업장에 와서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난립니까 지금? 행패는 박 사장이 부리는 거지. 당신이 들어온 뒤로 우리 마을이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아직 이장님 여러만 할 거 없고요. 당신 우리 마을 당장 떠나. 알았어? 아유 정말 확. 이만하면 알아들었을 테니 그만들 가자고. 당장 떠나. 대체 박우진 씨 부부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석 달 전 이 마을로 이사와 슈퍼마켓을 연 박우진 한유림 씨 부부. 5년 전 재혼한 이후 서로를 아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혼하고서 재혼한 남편하고는 아주 사이가 원만했고 온 집안에서도 너무너무 사랑받고 이렇게 원만한 화목한 그런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부가 이사를 온 며칠 후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더니 그 후 마을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늦은 밤 집으로 향하던 한 여고생. 누군가 이 여학생의 뒤를 조심스럽게 쫓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여학생을 공포에 떨게 한 후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는 의문의 남자. 그런데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마을은 밤마다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이고 다음 날 화가 난 마을 주민들이 부부의 슈퍼마켓으로 향하는데요. 박 사장 이리 나와. 다 알고 왔어. 당장 나와. 아니, 이장님, 어쩐 일로 이렇게 다들 모여서 오십니까? 몰라서 뭐라? 아니 뭐 이런 찌질한 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거야 이거? 아니, 무슨 영문인지나 좀 알자고요. 예? 그 변태가 저 셔츠 입고 있는 거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맞네. 저 자전거 타고 사라졌었어요. 제 남편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범인이라며 마을 주민들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 그것은 바로 남편의 모자였습니다. 이거 당신 거잖아. 그래 이거. 이거 계속해서 사건이 벌어지던 어느 날 밤 아주머니가 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또다시 나타난 의문의 남자. 자신의 나체를 보여줍니다. 저거 할 수 없어. 가진 사람이야.
바로 그때 범인이 흘리고 간 물건이 놀랍게도 남편의 모자였다는 것입니다. 정그가 이렇게 확실한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지.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변태짓이야? 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자신은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박우진 씨. 그의 말에 의하면 부부가 이 마을에 이사를 온 후 부부의 집에 연이어 밤손님이 들기 시작했다는데 야! 아, 여보. 아니, 뭐 없어진 거 없어? 당신이 자주 입던 셔츠가 없어졌어. 셔츠? 희한하게도 도둑이 훔쳐간 것은 남편의 옷가지와 소지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밤손님이 다녀간 며칠 후 잃어버린 소지품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인데 영문을 알 수 없어 부부 역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예? 하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해. 어?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해야 믿을 거 아니야? 아유 이런 놈은 말로 해서는 안 돼. 그냥 이제 아유 진짜. 남편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며 오히려 더 화를 내는 마을 주민들. 당신 우리 말 당장 떠나 알았어? 아유 정말 확 이만하면 알아들었을 테니 그만들 가자고. 당장 떠나. 알았어. 어서 이장님. 영문을 알 수 없어 황당하기만 한 남편. 남편을 향한 아내의 믿음도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흔들리는 걸까요? 마을 주민들이 돌아간 후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하는 아내. 여기 있어, 여보. 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나 말리지 마. 당장 떠날 거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날 거라고. 아, 당신 왜 그래? 어? 아,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냐고. 이 사건이 있은 후 화목했던 부부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박우진 씨가 범인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던 마을 주민들은 범행 현장을 잡기 위해 그날 밤부터 부부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자전거를 세워놓은 후 재빨리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럼 정말 박우진 씨일까요?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범행 현장을 잡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데요. 소리 이젠 바로 그때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있는 한 여자. 어떤 아저씨가 어딜 보고 어서 아니 그놈 왜 그러? 하지만 범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렇게 매번 허탕만 치던 어느 날 부부의 집을 감시하던 마을 주민들의 눈앞에 또다시 범인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도 그 뒤를 바짝 추적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밤길을 유유히 달려 그는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마을 주민들의 추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길을 걷던 여학생의 눈앞에서 범행이 벌어지는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식아! 너 거기서! 마침내 잡히고만 의문의 남자. 도대체 당신 박 사장 아니야? 마스크 쓴다고 모를 줄 알아? 그런데 마스크를 벗긴 후 얼굴을 확인한 마을 주민들은 대체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는 박우진 씨가 아닌 일면식도 없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대체 왜 박우진 씨의 흉내를 내며 범행을 해온 걸까요? 그 길로 경찰서에 모인 마을 주민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던 범인의 얼굴을 알 리가 만무했고, 아니 그 모자 어디서 난 거예요?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좀 답답해 죽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때 급히 경찰서로 달려온 부부.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라고. 혹시 아는 사이예요? 이 여자가 모두를 놀라게 한 범인의 충격적인 이야기. 이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 한유림 씨를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남자. 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잘 놀았어? 네. 저도 남자지만 이렇게 강인진 남편 께가 쉽지가 않아요. 당시 노광수 씨는 가정적인 남편이자 인품도 훌륭해 주변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미소야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없어졌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없어졌어. 어린 딸까지 두고 사라져버렸다는 아내. 정말 아내는 짐까지 모두 챙겨 집을 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6년간이나 전국 방방곳곳을 아내를 찾아 헤매던 어느 날, 마침내 아내의 행방을 찾게 된 노광수. 그런데 이거 왜 당신 들어? 무겁잖아. 이제 들어가. 알았어요. 이런 거 내가 해. 놀랍게도 아내는 집을 나간 후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노광수 씨는 아내의 배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보, 나 못 본 걸로 해.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살자. 제발, 여보.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매는지 알아? 다 용서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이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부부이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헤어졌지만 이 아내를 계속 쫓았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 몰래 뒤쫓았고, 결국 나중에 재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분노했던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피해 도망다닌 아내의 뒤를 쫓아왔던 노광수 씨.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재혼한 남편에게서 아내를 되찾기 위해 한 가지의 계략을 꾸몄습니다. 부부의 집에 들어가 남편의 소지품들을 훔치기 시작한 것인데요. 훔친 소지품들을 이용해 마치 남편이 범인인 것처럼 꾸며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한 다음 아내를 되찾아올 생각이었던 겁니다. 미친 자식.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에? 제발 그만 좀 해.
아내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이야기는 다시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광수 씨는 밤마다 아내와 함께 산으로 향했는데요. 다 왔어. 자, 여보,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 잔말 말고 빨리 따라와. 지금 시간 다 돼가고 있어. 아이고. 여보.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일까? 어떤 의식이라도 치는 듯 촛불을 켠 채 뭔가를 준비하는 노광수 씨. 밤 9시 27분이 되자 난 노광수는 1972년 9월 27일 격도하였으며 후세의 길이 남을 선각자이다. 나 한유림의 남편은 1972년 9월 27일에 득도한 후세의 길이 남을 선각자이다. 나는 자유인이며 사회 제도의 그 어떤 구속도 그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가 없다. 나 한유림은 자유인인 남편을 구속할 수 없다. 이전 아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렇게 해도 그렇게 가르쳐준다. 정신을 못 차려. 그렇게 아유 정말 이거 잘못했어. 어이구 정말 나 이거 열받네. 이거 아유 잘못했어. 지금 돌을 닦고 있는 거야. 돌을 닦고 있는 거야. 이 멍텅구리야. 이 멍텅구리야.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해봐. 자 경건한 마음으로 자 해봐. 매일 와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러냐. 놀랍게도 과대망상증을 앓고 있던 노광수 씨는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 살겠다며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 10년 동안 아내를 학대해왔던 것입니다. 남편이 교주이고 유일한 신도이고 그런 삶을 1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가정폭력이 너무너무 심했고요. 이 허리를 짓밟고 너무너무 심하게 구타고 그래서 허리에 쇠 그것도 금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수술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오죽하면 천벌 받을 거 알면서도 애까지 버리면서 당신을 떠났겠어. 당신은 미쳤어. 미쳤다고. 나는 자유인이야. 자유의지로 당신을 끝까지 쫓을 것이야. 내가 만든 왕국으로 당신은 돌아와야 돼. 하지만 아이의 아빠인 노광수 씨를 차마 처벌할 수 없었던 아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마음도 모른 채 자신의 죄를 끝내 뉘우치지 않는 노광수 씨. 가장 치명적인 죄는 죄를 느끼지 못하는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